어떻게 시작할까요? 문칸열차 노래로 시작할까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너무 어색하게 하지 말고 일단은 저희 뭐 하는 사람들인지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 서로 상대방을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은 언급하지 말고 그냥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먼저 해주세요. 네, 저희 남편은 마케터고요.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남편입니다. 그게 다예요? 굉장히 평범하네요. 네. 이상한 얘기 할 줄 알았더니. 저희 와이프는 개발자인데 지금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그래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개발자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고, 이제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다소 산만한 구석이 있지만 재밌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평소에 으랑 때라고 부르잖아. 그럼 편하게 할게. 으랑 때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 채널명을 이런 가족 으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 좋으세요? 그래서 사실 이 유튜브를 하는 건 사실 이 팟캐스트 형태 유튜브를 항상 하고 싶었고, 이제 혼자 해도 되지만 혼자 하면 또 재미도 없고 힘들기 때문에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알고리즘에 가족이나 커플들 이런 게 많이 뜨길래 나도 우리 가족도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앞으로 뭔가 그냥 기록 차원에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가족 콘텐츠라고 하니까 새삼 맞다, 우리 가족이었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가족 콘텐츠 하면 다양한 얘기거리가 많이 나오겠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그냥 침대에서 녹음기 하나 켜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저의 그 욕심에서 시작된 거죠. 어쨌든 나의 욕심에서 시작된 건데, 이렇게 나는 항상 말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 이게 편하게 입을 털면서 그냥 내 생각들, 내 지식들을 얘기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게 늘 목표이기 때문에 좀 그런 얘기, 그런 목적, 그런 의도에서 이게 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가족이에요. 가족이죠. 근데 항상 애매한 게, 결혼식을 한 걸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혼인신고를 한 걸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같이 산 걸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세 개 다 달라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건 작년 여름이고 결혼식을 한 건 올 초여가지고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사실 결혼식을 먼저 하고 혼인신고를 늦게 하시는 그런 전략적 보호가 되게 많은데, 제 생각에는 결혼식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신고는 그냥 서류 쪼가리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딱 결혼식을 기점으로, 왜냐하면은 사람들도 아무리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도 식장에 안 오거나 식을 안 올리면은 뭔가 좀 어색해하는 그런 게 있고, 뭔가 결혼식을 기점으로, 아무래도 이게 큰 행사다 보니까 결혼식을 기점으로 뭔가 더 의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결혼에 대한 얘기, 우리가 가족이니까, 가족하면 또 좀 올드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요새 결혼식 기준으로 하자 그랬으니까 반년 정도 됐는데 어떠세요, 신혼생활? 신혼생활 생각보다 내가 빌런이라는 것을 많이 알아가는 신혼생활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빌런, 어떤 빌런이죠? 내가 좀 미안한 순간들이 많고
내가 생각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아가고 그래서 재밌어요. 최근에 미안했던 일이 뭐가 있어요? 최근에 미안했던 일이면 뭐 내가 이제 취직이 생각보다 잘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게 지금은 좀 미안한 상태이죠. 안 돼. 갑자기 자아성찰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뭐 여기서 내가 잘난 척을 할 수 없잖아. 근데 저도 그냥 저의 소회 먼저 얘기를 하면 그냥 저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될 게 많다. 그리고 집에 누군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게 항상 좋지만은 않다. 그런 생각도 좀 있고 전반적으로 막 요새 신혼이니까 행복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는 게 우리 자기는 행복하세요? 행복은 한데 네. 뭐랄까 나의 행복이 하나로 다 획일화되는 것 같은 느낌? 좀 더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행복도 좋고 음. 좀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행복도 좋고 이러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이제 같이 하는 행복으로 나를 이제 모든 걸 다 채워야 하는 아 혼자 있고 싶어요? 가끔은 한 20%는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80%는 같이 하고 20%는 혼자 있고 싶은데 같이 하는 걸로 100% 지금 채워야 되는 좀 이런 느낌이 아니 꼭 들어가지고. 그렇진 않지. 혼자 있으면 되잖아요. 혼자 뭐 어떤 거 혼자 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여행을 혼자 간다던가 뭐 집에서 혼술을 한다던가 생각보다 혼술 잘 하긴 하네. 근데 약간 나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결혼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혼자 가면 되잖아 여행. 가면 되지. 응. 근데 뭔가 그러니까 이거는 또 우리가 아직 신혼이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사실 나도 혼자 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상관이 없고 대신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왕이면 같이 가는 게 당연히 좋고 근데 같이 가는데 막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쓰다 보면은 이제 혼자서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이 아무래도 적기는 하겠지. 아니 뭐 혼자 가려면 가는데 응. 근데 뭐 뭐랄까 옛날처럼 혼자 살 때처럼 정말 갑자기 여행 가야지 다음 주 여행 가야지 하고 비행기 끊는 그렇게는 이제 안 되죠. 그렇게는 하면 안 되죠. 이제 같이 사니까 이제 그런 혼자 가더라도 좀 서로 논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뭐 경제적으로 뭐 계획을 뭐 세운다던가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옛날처럼 그렇게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다. 나는 그래서 뭐가 더 좋은 상태냐라고 하면 나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당장 다음 주에 뭔가 여행을 가고 싶지만 내 경제 형편이 이렇고 뭔가 이렇고 어떤 여건들이 있으니까 뭔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나는 좀 더 성숙한 상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은 솔직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가 누군가랑 같이 산다는 게 나는 좀 더 성숙한 일인 것 같아. 그리고 좀 내가 하려던 얘기도 마저 하면 행복하지. 결혼 행복한데 뭔가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게 그러니까 엄청 행복하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보다 행복하냐라고 하면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거든. 아까 그래요? 결혼 전보다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 결혼 전에는 덜 행복했다는 뜻이잖아. 아니면 불행했을 수도 있고. 물론 당연히
물어보는 게 그렇게까지 깊은 의도를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결혼하니까 행복하세요라는 질문은 마치 들리기에 결혼이라는 것으로 인해 나한테 이전에 없던 행복이 찾아온 느낌인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 나는 결혼하기 전에도 그럭저럭 지낼만 했고 지금도 뭐 하늘을 날아갈 정도로만 행복하진 않거든요. 물론 행복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극적이지 않다는 말이야. 내 감정의 고조가 그렇게 극적이지 않다라는 뜻인데, 뭔가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좀 어색할 때가 있어. 나도 뭐 전후를 비교하자면 크게 달라진 게 뭐 있나? 잘 모르겠어가지고 결혼 전보다 행복하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근데 결혼 뭐 요 얘기도 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결혼을 하니까 행복하냐라는 질문도 많이 듣지만, 이제 결혼을 왜 했냐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뭔가 얘기하면 좋은 게, 그러니까 저는 확실한 비혼주의자였고,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비혼주의자였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비혼주의자였고, 자기도 뭐 확고한 비혼주의자는 아니었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걸 반드시 내가 인생에서 가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왜 결혼을 결심하게 됐는지, 뭔가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는 기존 가족과 사이가 별로 좋진 않아요. 그리고 그 기존 가족은 내가 선택한 가족이 아니고, 근데 이제 난 주어진 가족보다는 좀 이젠 내가 선택한 가족을 좀 원한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나는 결혼이 필요하겠다, 이런 나는 결혼이 필요하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좀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 이해 못해. 무슨 말인지 조금만 더 내가 풀어서. 선택한 가족을 원해서 그래서 좀 결혼에 마음이 기울게 됐고. 그러니까 원래는 결혼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걸 생각하지 않았잖아.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여전히 나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근데 이제 마음이 기울어진 계기가 뭐냐는 거지. 계기가 있거나 특정한 계기가 있지는 그러니까 않고. 계기는 없어도 그런 얘기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어떤 뭐 몇 가지 예도 있을 수도 있지. 꼭 계기라는 게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좀 명절에 가족과 같이 있어야 하는 그런 시간들? 그럼 난 어떤 가족과 같이 있어야 되냐? 내 기존 가족과는 같이 있고 싶진 않고. 그러면 같이 있을 가족을 내가 선택하고 싶고, 좀 그런 것도 있고. 네, 고양이도 내가 선택한 가족이지만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고양이 소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르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일단 몇 번 싸웠는데 되게 잘 싸웠거든요. 저희는 되게 많이 싸우는 커플이었는데, 그냥 싸울 때마다 마무리하면서 든 생각은, 이 사람 날 밑바닥까지 보고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런 사람은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 고양이 뭉크 씨는 결혼하실 건가요? 뭉크는 결혼을 못해요. 네, 뭉크가 지금 침대 올라와서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꼭지로 얘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가족을 갖고 싶다라는 거는 사실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을 것 같고, 뭔가 나와의 연애와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냥 이 사람과의, 그러니까 엄청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랑 정말 치고받고 되게 진짜 치고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극한으로 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를 하고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 관계가 개선되는 것에서 이 사람은 좀 매력적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더라는 것 같고, 또 제 얘기도 좀 하면 저는 왜 비혼주의자였냐면 이거 좀 딥한 얘기인데, 저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3살에. 그러니까 나한테 아버지는 없는 존재였지. 근데 어렸을 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삶이 힘들었단 말이야. 우리 어머니의 삶도 힘들었고 내 삶도 힘들었고 우리 가족이 힘들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무의식 속에 아버지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먼저 죽어버린 잘못, 뭐 잘못이 아니지만, 근데 그게 되게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는 범위잖아 사실. 그렇다면 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 인생에 새로운 가족을 주는 걸 하지 않겠다. 왜냐면은 나도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비혼을 유지를 하다가 나도 이제 관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사귄 지 한 2년쯤 됐을 때 뭐라고 하지? 권태기가 이렇게 한번 왔었어. 근데 그때 이제 권태기를 극복하자라는 얘기를 서로 하면서 막 찾아봤을 때 좀 미래를 그리면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친구랑 미래를 그릴만 하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그릴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친구와의 관계를 여기서 끝내고 싶진 않다. 그렇다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었고,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변화는, 그러니까 일종의 콤플렉스라고 하면 콤플렉스가 맞는 말인가? 트라우마가 맞는 말인가? 뭐 아무튼 나의 어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좀 극복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이유로 무언가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은 되게 미련한 생각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돈을 안 벌어도 되는 거고,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일을 안 해도 게 되는 거잖아,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근데 또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했지만 아직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제 아이를 낳냐 마냐인데, 저는 일단 결혼은 하고 아예 안 낳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남편은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렇게 얘기가 이어지면 좋으려나? 뭐 그런 건 정해졌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면 됩니다. 일단 저는 딩크예요. 저는 여자의 인생이 아이를 낳기 전과 후로 나누어지고, 저 아이를 한 번 낳고 나면 내 인생은 없다고들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지금 내 인생이 너무 좋고, 사실 뭐 우울할 때도 있지만 난 참 만족스럽고, 근데 여기서 달라지는 내 인생, 이걸 다 놓치기가 싫은 좀 그런 욕심이 좀 있어요. 나는 이게 되게 그러니까 그 말도 취사적으로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 인생이 없어진다라고 말하면서 다들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게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래서 더 큰 행복, 내가 그 이전의 삶보다 지금의 삶이 더 행복하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거든. 그러니까 뭔가 좀 선택해서 듣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이것도 난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고 내 인생이 사라진다라는 게 뭔지 모르고 아이가 준 행복이라는 것도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안전한 수를 두는 거지. 안전한 상황을 선택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좀 그럴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요즘 든 생각은 결혼과 출산은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 물리적으로 가능하면. 내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면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좋냐 둘이 사는 게 좋냐라고 하면 그 분야가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말한 맥락과 그냥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맥락으로 가면 혼자 사는 게 훨씬 좋거든. 내가 청소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고, 만약에 나는 설거지 바로 안 해도 되는 사람인데 내 와이프나 남편 때문에 설거지 바로 할 필요도 없고, 주말에 늦잠 잘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나한테 어떤 편의적으로 더 좋은 삶이란 말이야. 편의성이 있는 삶이란 말이야.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더 바람직한 삶인가는 나는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주말에도 2시, 3시까지 늦잠을 자는 삶과 그래도 한 10시엔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청소를 하고 책을 읽고 이런 삶 중에 뭐가 더 바람직하고 뭐가 좀 더 건설적인 삶인가라고 하면 대부분 후자를 고르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싫어서 나는 전자를 택하겠다라는 건 사실은 이제 나의 인생 모토가 항상 이제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사는 이제 그게 인생 모토인데 그 모토에 맞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난 그게 좀 아까운 것 같아. 내가 사실 그러니까 지금의 걸 놓고 싶지 않다라는 거잖아. 결국에는 내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는 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 놓지 않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더 클 수도 있는 더 클 수도 있는 경험과 기회들을 아예 가지지 않는다는 건, 그러니까 리스크를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만큼의 나한테 돌아오는 어떤 이득들이 적을 수 있다는 거지. 나는 그게 좀 아까운 것 같아. 내가 충분히, 그리고 내가 물론 아이를 낳으면은 끝까지 키워야 되는 그거는 있지만, 그거 난 사실 그 이후에 충분히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맞춰가면 되는 건데, 내가 지금의 것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벽 너머에 있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건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제 여우와 신포도 같은 이야기여서 내가 고민을 했을 때 내 삶의 모토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을 난 좀 했던 것 같아. 일단은 일단 그 누군가에게는 그게 더 좋은 누군가에겐 더 좋은 행복이라는 점을 인정을 하는데, 또 아이 입장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신포도론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근데 그 신포도를 따 먹을 역량이 안 되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신포도가 아닐 수도 있는 그 포도에 도전을 하기보단 내가 따먹을 수 있는 다른 포도를 먹어보는 게 좀 더 나한테는 유리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나는 근데 이 출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하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만 아니야 많이 하는 얘기인데, 방금 든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이타적이었다고. 약간 좀 그럴싸한 핑계지 않나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 그러니까 봐봐가 우리 이제 출퇴근하는데 버스가 한 자리가 남았어. 근데 뒤에 사람이
아, 저 오늘 면접이어가지고 이거 진짜 꼭 타야 되는데 제가 대신 타면 안 돼요? 근데 비켜주면 나는 100% 지각이야. 비켜준다고? 대부분의 사람이 비켜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런데 우리가 출산 얘기를 하면 아이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는 나는 뭐 약간 좀 갖다 붙이는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러니까 본인의 욕심이지 결국에는.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그게 나는 되게 여전히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이상향이 있고 내가 키우고 싶은 아이의 모습이 있는 거야. 근데 내 아이가 그대로 안 크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왜냐면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좀 다른 맥락에서 어려운 난이도 높은 문제를 시도하지 않는 좀 그런 면도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육아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좀 나의 이기심? 그런 나에게 아이는 만족을 할까? 내가 그냥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좀 일단 내가 아이를 키울 때의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난 지금 모르니까 잘 공감도 되지 않는데, 그게 생길지도 모르니까 도전을 하기에는 그 도전으로 좀 몰라요, 리스크가 좀 많이 커 보인달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했을까? 사실 그거 뭐야? 그 리스크는 뭐야? 아이를 낳았을 때 리스크는 뭐야? 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까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행복은 내가 경험하지 않아서 몰라라고 했는데, 사실 그 리스크도 내가 경험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거든? 둘 다 미지의 상태인데, 리스크에는 조금 더 신뢰성을 가지고 있고, 그 베네핏에는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근데 그건 좀 신기한 부분인 것 같아. 그치, 뭐, 사람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더라도, 감수를 하더라도, 리턴이 높은 그런 미션에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리스크를 나는 최소화하면서, 리턴도 최소화하는, 좀 그런 미션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이제 남편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유형인 거고, 나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유형인 거죠. 뭐. 그러니까 나는 그 뜻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하이한지 로우한지도 사실은 어떤 판단이 안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나의 두려움인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코인이나 뭐 레버리지 상품 같은 걸로 예를 들면 이런 거 명확하지. 5배의 상품. 그럼 내가 100만 원 넣었을 때 손실 보면은 500만 원 깨지고, 이런 거는 우리가 내 눈에 리스크가 보이고 이게 하인지 로우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 육아와 출산에 대한 리스크는 나는 뭔가 말하다가 여성들한테 좀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쩌면 만들어낸 리스크, 그러니까 내 두려움으로 인한 리스크지 않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뭐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뭐 경력 단절이나 뭐 취업에 다시 도전할 때 어려움, 이런 것도 다른 얘기고,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지금 분리했으면 좋겠어. 분리해서 들어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았을 때 흔히 말하는 부모의 삶, 나는 조금씩 없어지고 누군가의 엄마 아빠로 불리는 그 삶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분리해서
들었으면 좋겠고, 그것 자체가 나는 좀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내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 뭐 이건 우리 가족이 좀 특이한 걸 수도 있지만, 생각만큼 가정이라는 거에 묶여있지 않는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 엊그제도 약속 가서 12시 넘어서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나도 여전히 친구들 만나고, 물론 당연히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예전만큼 우리의 부모님 세대만큼 그런 것들이 뭔가 강요되고 주말에는 꼭 가족끼리 있어야 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갑자기 내가 가정을 꾸리다가 갑자기 혼자 10년 동안 어디 유학을 다녀오겠다 이런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레벨이 대부분 그런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정을 꾸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 나이쯤 되셨으면 이제 그거를 안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결혼하면 이 여자 저 여자 못 만나잖아. 연애를 많이 못 해보잖아 하는데 40살 되셔도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통용된 나이가 있다고. 막 클럽 다니고 원나잇 하고 막 흥청망청 노는 건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 라인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제 그 라인이 넘어가면은 놀 수가 없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래서 그 상황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나이가 들고 내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이 바뀌면서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그게 뭐 결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는데 글로 가지 않고 나는 과거에 머물겠다? 그렇게 되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집안에 다 결혼하면 근데 이제 클럽 누구랑 갈 건데? 그런 것도 뭐 당근에서 모아서 갈 거야?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 불가능한 얘기지만 한 50쯤에 애를 낳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왜? 이제 그때쯤이면 이제 좀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서 이제 주변도 다 애 낳고 뭐 그러니까 이제 좀 아이를 좀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그때쯤이면 좀 들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아이를 키우는 그런 행복을 이제 그때쯤에 느끼면 딱 좋겠다. 좀 이런 생각도 좀 들어. 근데 지금은 뭔가 못 즐기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나는 좋은 거고 지금 상황이 좋은 거고 근데 아이를 낳는 건 또 이제 어쨌든 좋은 변화든 나쁜 변화든 변화는 변화니까 아직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는 난 안 된 것 같아.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은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근거가 그런 거라면 나는 충분히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변화하기 때문이라면.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글쎄 그럼 뭘 할 수 있나 변화가 둘러오면 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나는 또 오히려 좀 더 결혼을 함으로써 아이에 대한 생각이 좀 더 이게 생기게 된 건 역시 내 예상대로 결혼 전과 결혼 후는 크게 다르지 않아. 물론 이제 선배들은 애를 낳는 순간 진짜 뭔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뭔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혹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엄청 큰 걸까? 난 그건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게 정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리스크고 말도 안 되는 변화고 우리가 적응하기 힘든 그런 거라면 이 세상에 수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있겠냐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이겨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거는 에르나차 말자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인생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왜냐면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자기는 저렇게 살고 싶으면 우리가 적당히 합의를 봐서 가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럼 나도 조금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자기도 좀 더 적극적인 쪽으로 와야 우리 그게 합의인 거잖아. 근데 요즘 막 밈 그런 거 있잖아. 나는 딸기 바나나가 먹고 싶어요. 나는 뭐 백숙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합의 끝에 백숙을 먹게 됐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합의가 아니잖아. 그 합의 이렇게 중간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아이의 그게 아니더라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 확정짓지 않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확정짓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나도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더 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해보자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좀 말 바꾸자면 80%만 딩크다? 그러니까 나 아까 전 딩크예요 이래 선언을 해버리길래 사실 내가 선언을 잘못했네.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선언하지 않는 거는 되게 중요한데 이제 주변에 꽤 그 비혼식 이런 거 했다가 맞아. 낭패를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비혼식을 했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난 결혼을 하기로 했어 하면은 이제 얼마나 민망할까. 물론 안 민망하다면 행복하시면 되고, 근데 나 같으면 민망할 것 같아가지고 좀 비혼식은 좀 옛날부터, 그러니까 결혼 생각이 없을 때부터 없지 않았지만 아무튼 비혼식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었다 그럴까? 그러니까 아니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나는 별로 좋아하는 이게 태도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스스로 막 무슨 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나는 되게 조심하는 편이거든. 그게 잘못하면 사람들을 나를 오해하게 만들기 되게 맞아. 쉬운 거고, 그리고 스스로도 거기에 갇힐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나는 비건이야. 예를 들어서 저는 비건이에요. 근데 생선은 먹어. 생선은 먹는 비건이에요? 뭐가 이상하잖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비건을 하다가 어떤 건강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의 이유로서 다시 먹게 될 수도 있고. 근데 뭔가 우리의 삶은 알 수가 없는 것들인데 스스로를 너무 나는 뭐다라고 규정짓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해버리면 내 생각이 바뀌었을 때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생각은 분명 바뀌거든. 분명 바뀐다? 바뀔 가능성은 높거든. 그리고 이제 바뀔 가능성도 높고 여전히 그 섹션에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섹션 안에서 또 세부적인 생각들이 바뀔 수도 있거든. 나는 원래 리얼 비건이었는데 우유는 괜찮은 것 같아로 바뀔 수도 있고 어떻게 사람이 고기를 아예 안 먹고 사냐? 저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리얼 비건이에요 해버리면 이제 힘들어질 수 있다. 그치. 그렇습니다.
운에 뜨길래. 아니면 어떻게 이어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 오늘 아. 얼마나 됐지? 지금 한 40분 정도 됐는데 분량은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 길면 뭐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적당히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가면 좋을 것 같고, 아니 자녀 출산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앞으로 꿈꾸는 결혼 생활 있으신가요? 미래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앞으로 꿈꾸는 결혼 생활 하면 이제 지금보다 그냥 지금처럼 그냥 나는 잘 살면, 지금처럼 그냥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면 참 좋겠다. 꿈꾸는 모르겠네요. 미래에 대한 생각은 나는, 그러니까 나도 막 이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하면 좋은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그게 좀 너무 구체적일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그리는 대로 되는 감도 솔직히 좀 있는 것 같고, 뭔가 행복하게 살면은 좋겠다 생각이 들고, 지금 어쨌든 결혼을 한 지 6개월이어서 이런 질문이 좀 민망할 수 있지만 내가 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결혼을 할 겁니까? 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니까 뭐 다음 생일 수도 있고 다음 생에 아니면 시간을 돌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다시 결혼을 할지 말지. 결혼하실 겁니까? 뭐 꼭 내가 아닐 수도 있지. 그냥 이거는 결혼에 대한 얘기라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다음 생에는 안 할 것 같다? 다음 생일? 왜? 나는 이제 그러니까 뭐 40까지 뭐 막 클럽을 다니고 막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지만 근데 여전히 나는 철부지이고 싶고 좀 뭐랄까 좀 내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서 좀 내가 상대방한테 좀 피해를 많이 끼친다? 그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피해 안 끼치고 뭔가 다른 삶을 모색해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보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되게 자주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항상 말하는 거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문제라는 게 처해지는데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A는 선택 안 하고 그럼 B로 가. 그럼 B로 가면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B도 문제가 있으니까 선택 안 하고. 그렇게 됐을 때 대체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지. 약간 뭐랄까 맞아요. 그게 좀 나의 회피 성향에서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아니 그래서 나는 이제 요즘 생각하는 게, 아니 물론 난 지금 결혼을 했지만 가족이라는 게 꼭 이제 그런 결혼이란 형태로만 형성을 할 수 있는 건가, 좀 이런 의문이 들면서 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나는 또 결혼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나중에 미래에는 가능해지면 좋겠고, 좀 그런 공동체들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실버타운에 들어간다던가 집성촌을 꾸린다던가. 아니 나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완벽한 대화는 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성간에 주는 그런 매력, 안정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논리 흐름인데, 그러니까 내가 A를 선택했을 때에 겪게 되는 리스크와 부담감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하방된 B를 선택하겠다라는 건,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엽기 떡볶이 매운맛 너무 매워가지고 나는 일반만 먹겠다 라는 거거든?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건 엽떡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내가 그쯤에서 뭐 만족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나는 본질에 단 한 걸음도 다가가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엽떡 매운맛을 꿈꾸고 일반 맛을, 초보 맛을 먹게 되면 사실 엽떡 매운맛이 줄 수 있는 그런 풍족함과 만족감을 나는 사실 얻지 못한다라는 거지. 나는 그 정도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 뭐 상관없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 정도로 괜찮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 결국 결혼을 하면서 사람이 얻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결혼 얘기 돌아오면 결혼을 사람이 얻고자 하는 건 뭐 무조건적인 내 편일 수도 있고, 내가 같이 갈 수 있는 유사시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보호자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그냥 집성촌? 마을 공동체? 그 사람들이 무엇을 근거로 어떠한 이유로 무조건적인 내 편이 되어줄까? 그거는 사실 가족이라는 것 말고는,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 말고는 불가능하거든? 근데 그저 이해관계가 묶인 사람들끼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유사시에 무조건적인 내 편이 되어준다? 그거는 사실 힘든 일인 거지. 그래서 나는 분명히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다운그레이드가 되면 그것이 주는 기능 또한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내가 느끼는 어떤 책임이나 리스크들만 다운그레이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사실 그게 다운그레이드가 되면은 본질도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거거든. 맛없는 떡볶이를 먹게 되는 거야, 평생.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지. 네. 뭐랄까, 아직도 필수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뭐 이러고 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 재혼은 안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되더라도 재혼하고 이상하잖아. 잘못되더라도 재혼은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더라도. 근데 왜냐면 그 상황이 됐으면 이제 결혼이라는 건 이제 한번 해봤고, 이제 재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 내가 이제 결혼을 실패했을 거라는 거니까 이제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내려놓고 사는 거지. 이제 그러다가 뭐 또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재혼을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막 그렇게 한다 만다 하면은 썩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으면 굳이? 아니, 근데 이거는 나는 좀, 그러니까 많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뭔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결혼을 해야지 이러고 한 100명 불러다가 한 100명의 리스트를 줬어. 그럼 이 사람들과 다 결혼할 수 있어? 이 100명 중에서 좀 키 작은 남자는 싫어요. 그럼 50명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약간 좀 이것도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결혼을 하고 싶어라고 해도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분명히 골라서 하는 거고. 근데 자기가 말하는 거는 그냥 보통 그렇게 결혼을 해. 내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할 거다. 그건 사실 결혼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전에 한번 비혼주의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왜 비혼주의는 사실은 막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다라는 말이 있잖아.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눈을 낮춰서 결혼을 해라라는 사람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아니 나는 내 마음에 썩 드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한 난 안 할 거야가 있고 적당히 아까 말한 그 적당히 눈을 낮춰서라도 결혼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난 그 중에 나는 좀 그런 중에서는 좀 그렇게 나눈다면 난 비혼주의에 좀 더 가까운? 근데 나는 그러니까 눈을 낮추라라는 말도 되게 왜곡되어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아니라 적당히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말이야. 적당히 붙잡고 결혼해라라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나에게 100% 마음에 드는 이성은 없다는 거야. 아니 자기는 내가 100% 마음에 들어? 100%는 아니고. 그럼 왜 결혼을 했어? 그래도 이제 내 커트라인은 넘겼지. 그러면은 뭐 다음 생이든 어떤 기회든 본인의 커트라인을 넘기면 결혼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까?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른 얘기고. 90점짜리 사람이 있을지 난 모르겠어. 아까 그건 다른 얘기고. 그러니까 나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장과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주장을 바꾸든 논리를 갖추든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건 평범한 결혼에 대한 얘기인 거야. 아니 당연히 본인의 커트라인에 맞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그러니까 본인의 커트를 넘겼을 때 결혼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커트가 말도 안 되게 높은 사람들이 있는 건데 자기가 그 커트가 말도 안 되게 높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비혼하면 뭐 연애하려면 눈을 낮춰야 된다라는 말 나는 동의해. 나는 연애하시려면 눈을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그 사람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길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연애를 숙소로 하면 그냥 쟤도 한번 만나보고 별로면 헤어지면 되지. 그리고 결혼도 막말로 물론 뭐 결혼하면 이왕이면 쭉 같이 사는 게 좋겠지만 너무너무 안 맞으면은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결혼을 하기 그 전에 뭔가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들면 충분히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눈에 낮추라라고 이제 왜곡된 말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퍼즐이나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나는 이 틀에 맞는 사람이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주장은 힘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뭐 하는 쪽이긴 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결혼을 하려던 사람이고 지금도 앞으로 어느 인생에서든 결혼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자꾸 비혼에 가깝다고 말하면서 근거들은 자꾸 이제 결혼에 관련된 근거들을 얘기를 하니까 그걸 좀 잡고 싶었던 거지. 사람들 다 그렇게 결혼하지. 아무나 내가 결혼해야지 이러고 뭐 아무나 붙잡고 결혼해? 당연히 얼굴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고 마음은 착했으면 좋겠고 뭐는 이랬으면 좋겠고 이런 게 당연히 있지.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러프한 수준인 사람들이 있고 본인이 정해놓은 기준이 너무 디테일하고 세밀해서 나는 정확히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저 남자는 다 좋은데
뭐 너무 욱하는 경향이 있어. 저 남자는 다 좋은데 눈이 너무 작아. 뭐 저 남자는 다 좋은데 연봉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혼 상대를 찾으려고 하면 끝이 없다라는 얘기에서 이제 눈을 좀 낮춰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제 이 눈을 낮추라라는 말을 이게 좀 왜곡이 많이 돼 있다라는 거지. 단순히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눈을 낮춰야 결혼할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하고,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막 이상형을 뭐 그냥 후진 남자, 후진 여자 만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 그 재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뭔가 뭐 요즘은 또 그런 관념들이 좀 이렇게 저거 덜어지고 있는데, 그 인생에 한 번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더 선택이 어려운 것 같아. 근데 막말로 한 번이 아닐 수 있잖아. 뭐 그리고 0번일 수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그 부담은 좀 적어도 되지 않나? 그래서 나는 사실 결혼식 준비를 할 때도 다들 남들은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까 이 정도는 써야 되고 뭐 이건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나는 그건 모르는 일인데 너무 힘주는 게 좀 부담스러웠달까? 그런 거 치고 힘 되게 많이 줬는데? 아니 우리 근데 싸게 했어. 그러니까 우리 정도, 그러니까 그런 거 치고는 많이 줬지.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이건 좀 안 했어도 됐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나는 분명하고 싶어. 우리는 할 거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극상위에는 속하지 않는데 뭐 충분히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일단 웨딩 사진을 그 스튜디오 사진을 찍은 게 조금 우리한테 투머치였다 생각하고, 그리고 야외 스냅은 잘 찍은 것 같아. 근데 그러고 일단 저희가 결혼 반지를 안 맞췄어요. 네. 그냥 왜 갑자기 청자들에게 그냥 설명을 하면 그냥 얘기하다 보면 쟤는 결혼 반지 안 맞췄구나 뭐 이럴 수 있는 거지. 결혼 반지를 안 맞춘 것, 그리고 내가 그 다들 이제 신부들 막 네일 아트 하던데 난 네일 아트도 안 했고, 난 이거 참 잘한 선택인 것 같고, 그리고 예물 예단 안 한 것 난 참 잘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름 우리 되게 현명하게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좀 더 아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뭐 그치. 안 한 부분 되게 많긴 한데 맞아. 적당했던 것 같아. 근데 막 어디 가서 우리 정도면 조금 센 편이다라고 할 정도인가? 그거는 뭐 나는 다른 사람들의 견적을 몰라서 모르겠는데 꽤 센 편이지 않나? 그래도 꽤 센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근데 그건 동의해. 뭐 그래도 많은 부분들을 안 했다. 그래도 아마 다 했으면 1,0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몇백에서 1,000 정도? 원래 그러니까 안 했던 것들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에 쓴 비용이 다 했을 때 신혼여행을 제외한다면 3,000을 안 넘기더라고요. 신혼여행을 제외하면 안 되지. 신혼여행 제외하면 5,000을 안 넘겨요. 아니 신혼여행을 제외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외를 안 하면 방금 제외하면 너도 5,000을 안 넘겨요. 근데 일단 보통 결혼식에서 결혼식만 한 3,000 잡고 신혼여행 1,000 잡고 그럼 4,000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거기서 이제 스드메 쌓고 막 이러면은 또 달라지는 건데, 우리가 일단 웨딩홀 되게 싸게 했고 식대도 싼 편이고 지금 뭐 신혼여행 많이 쓰긴 했어. 근데 사실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얼마나 쓴 건가에 대한 감이 없는데 난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난 애초에 결혼을 준비를 할 때도 내가 생각한 마지노 금액이 있고 이 마지노 내가 생각한 마지노 금액도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았어.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았고 그냥 그것만 넘기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주의였기 때문에. 그게 얼마였나요? 총에 대한 건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처음에 스드메 계약할 때 우리 얼마였지? 스드메 처음에 계약할 때 250 스드메만 그러니까 견적이 나왔었지. 그게 한 300쯤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300선이면 오케이였는데 300선 안 넘었고. 그치. 아 중간에 맞아 좀 흥분한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 아니 나는 근데 이거 올렸을 때 어. 여자 뭐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네 막 그렇게 막 악플 달릴까봐 나 좀 무섭거든. 그 안 봐 아무도. 달리면 생각합시다. 나도 약간 좀 내가 되게 조심하고 있는 게 내가 되게 그러니까 자기를 나무라고 막 자기를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이러지 않으려고 지금 엄청 조심하고 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서 나도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냥 뭐 편하게 얘기하는 거고 반박 안 받고. 나 그냥 이 김에 자기가 그럼 우리 중에서 사실 더 할 말이 평소에 많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니까 뭐 이 김에 자기가 말을 할 수 있는 장을 연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오늘 어땠는지 나누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좋았던 게 이게 분량을 채워야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분량을 채워야 돼서 그런 것 같은데 평소에 뭔가를 물어보면 이렇게 길게 말하지 않거든. 나 단답으로 말 많이 하지. 단답으로 얘기하고 고민의 뎁스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뭐 물어보면 그냥 몰라. 그러니까 그게 모를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가 뭐 오늘 뭐 저녁 맛이 어때? 이러면 몰라 이래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근데 저녁 이 음식의 맛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평가하는 건데 모를 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녁에 뭐 왜 아이를 안 가지고 싶어? 이런 걸 평소에 물어보면 몰라 이래버린단 말이야. 근데 사실 나는 그런 부분의 몰라는 몰라 생각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답답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분량을 채워야 돼서 그런지 어쩐지 충분하게 얘기를 해줘서 평소에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좀 우리는 그래도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평소에 대화를 할 때보다 평소에 대화를 할 때랑 확실히 좀 다르고 그 다른 게 좀 오늘은 좀 괜찮았던 것 같다, 좋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 나는 막 내가 횡설수설 막 말하면서 막 와리가리 막 많이 했는데 좀 평소 때 좀 이런 생각 정리를 좀 잘 해주면 다음 녹음 때는 좀 더 내가 말을 좀 더 소리 있게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다음은 좀 더 우리 뭐 준비 안 하고 그냥 자유 토크 하기로 했지만 좀 다음에는 좀 생각 조금은 하고 와야겠다. 나는 제발 준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왜냐면 이게 부담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팟캐스트 좀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 예전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 하다 보면 제발 편하게 와서 편하게 떠들고 가야지. 내가 뭔가 준비하려고 하면 이게 부담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생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거든. 그럼 이걸 안 하는 선택을 해버리게 된단 말이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부담도 없이 그냥 편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뭐 혼자 생각하는 것 정도 뭐 상관없는데 주제는 어차피 정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뭔가
의견을 남겨주시는 거는 너무 좋고 건강한 토론이 되는 것은 너무 좋지만 저희는 그냥 저희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얘기가 좀 마음에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